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신 우리 형팬분은요,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개발자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번에 사연을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형님. 면접왕 채널부터 영상들 꾸준히 봐오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사람들이 흔히 팡이라고 부르는 미국 5대 테크 회사 중 한 곳에서 개발자로 재직 중입니다. 2020년 말에 이직해서 이제 딱 1년을 넘겼네요. 지금 저희 팀 상황이라면 팀을 옮기는 게 나을지 남는 게 나을지 대한 고민입니다. 자, 일단은 회사 이직에 대한 고민은 아니고 내부에서 팀을 옮기는 게 나을지 또는 이직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언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직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1년 이하는 가급적 하지 마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지원할 곳 또는 가려고 생각했던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이 경우는 괜찮아요. 제가 1년 이하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퇴직 사유랑 지원 동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히 무턱대고 퇴사해서 이직을 하려고 갔다가 면접이 꼬여서 전체가 망가질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요. 내부적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곳이 있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직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곳에 갈 때 거기서 또 지원 동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때 왜 1년도 안 채우고 이직을 했냐? 그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이직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면접왕 이 형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계속 읽어보죠. 제가 일하고 있는 팀은 제가 입사하면서 만들어진 신생팀입니다. 그런 만큼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자, 외국계 대기업이죠. 보통 외국계와 대기업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로 소문나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계의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아니다, 체계가 갖춰져 있는 회사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적응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1년 동안 매니저가 4번 바뀌면서 지금은 5번째 매니저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일했는데 그 중에 5번 바뀌었다 그러면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적응하는 데 시간 썼을 거고, 한 달 정도 제대로 하려다가 또 바뀌고 이런 건데, 정말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또한 떠나간 매니저들을 제외하고 1년 전에 13명으로 시작된 팀이 지난 6개월간 5명이 퇴사하면서 지금은 8명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야 하는 일의 절대량이나 데드라인이 바뀌는 건 아니기에 저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인원들은 몇 달간 상상을 초월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맞춰야만 하는 기한이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신생팀 또는 뭔가 강력한 TF팀 같은 거 있죠? 프로젝트 팀을 볼 때 되게 주의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 너무 리더가 자주 바뀌는 건요, 굉장한 워닝 사인입니다. 이거는 뭔가 돌파가 안 되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의도와 맞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신생일 경우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이걸 돌파해서 그 이상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직을 만든 건데, 이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반복이 되면요, 목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자, 리더나 매니저가 계속 바뀐다, 이거의 의도,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뭔가 실력의 문제로 바뀐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실력자가 오거나 뭔가 회사가 의지가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만약에 목표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의도도 불분명했고 뭔가 해보면 좋을지도 몰라라는 불분명한 계획과 목표 속에서 일단 시작하고 본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드러커 형님은요,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직무가 있다, 그런 포지션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고 싶지만 이거를 한번 해보면 놀라운 성과가 날 거를 예상은 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냐? 한 분야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 또는 모두가 저 사람이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문제가 반복된다.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힘들어서 지쳐나가 떨어지더라.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업,
직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생 프로젝트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혹여라도 불가능한 내용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지나갔던 리더분들이 정말 에이스들이 맞는지, 그분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과업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연 읽어볼게요. 여기까지가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일들의 정리입니다. 물론 개발자 직종이 이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대기업 간에는 때 되면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런 실정의 수혜자로서 이직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 팀에 남아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데드라인도 못 맞추고 아등바등하면서 체력은 체력대로 소모하고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도 가늠이 안 되고요. 자,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제가 체크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현재 프로젝트 상황이 어떤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대입해 보세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목표가 명확한가? 제가 앞서서도 리더가 바뀌는 이유가 목표와 함께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리더 자체가 실력의 문제로 바뀌는 것이냐라는 거 보라 그랬죠. 목표가 계속 흔들린다는 거는 지금 프로젝트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개발자와 같이 가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 이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흔들리면요, 앞서 했던 모든 설계가 다 뒤바뀔 수가 있어요. 목표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투자와 지원이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투자와 지원이라는 건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인적 지원인 경우도 있고요, 물적 지원인 경우도 있어요. 시간에 대한 지원도 있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경영진 또는 리더십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력한 어투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관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혹시 이 프로젝트에 사내 정치가 개입되어 있진 않는가,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외국계를 포함해서요, 대기업에서 프로젝트가 신생으로 생겨나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사내 정치 때문에 생겨나는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신의 성과나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만든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알력 다툼 속에 생긴 프로젝트일 수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뭔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게 사내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직을 하거나 팀을 옮기는 요청을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팀 혹은 회사를 떠날 이유라면 앞으로 몇 달간은 지속될 엄청난 업무량과 그 업무량을 어찌어찌 소화한다 해도 누구 하나라도 또 떠난다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승진이나 보상의 불확실함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을 이유라면 어찌됐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랑 책임감,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승진과 보상이 확실할 거라는 기대감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불안한 게 완수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죠. 거기에 키가 인력 충원이에요. 자,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인사팀에서 지금 이 포지션을 뽑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스타트업을 포함한 대기업이라면 오픈 포지션으로 수시 채용이나 이런 데 올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서치펌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가동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인력 충원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남아있는 8명이 모두 다 비슷한 고민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 같은데 이 형님께서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론을 내리실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에 대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체크포인트,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있고 회사에 대한 지원과 의지가 명확하고 사내 정치에 대한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저는 도전했고 끝까지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뒤에 하이 리턴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면 저는 리스크를 걸어보셔라. 굳이 여기서 이직을 하는 건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게 아닌 이상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요. 팀을 옮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아마 회사에서 이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당신이 끝까지 좀 해줘야지 이거를 왜 옮기냐 라고 이유를 얘기해봐라. 설령 옮긴다 하더라도 인사팀에서 한번 되게 안 좋게 이게 딱 생각을 하면 또 그 이동한 팀장들도 다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남다 보면은 좀 의도치 않게, 게다가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업무
외적인 것에 대한 소통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내가 진짜 막 미쳐버리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은 대단한 하이리스크도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하이리턴은 분명할 것 같아. 신규 팀이고 리더를 계속 바꾼다는 걸 보면 회사에서도 강력한 의지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는 이거를 달성만 해내면 사실 이후에 더 큰 차원의 커리어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체크 포인트에 걸리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사내 정치가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라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내 정치 자체가 엄청난 분석과 논리와 이래서 나왔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뭔가 의견 다툼이나 알력 다툼 속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건 피하셔야 돼요. 자, 그럼 사내 정치를 판단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사내 정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리더나 기획자에게 본질과 의도에 관한 질문을 계속 던져보세요. 근데 막 이상하게 얼버무리거나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고민하지 말자고 한다거나 이상한 답변으로 명쾌하지 못하게 계속 퉁치는 경우가 잦고, 또 다른 엔지니어들도 그건 뭐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런 포인트가 있다면 사내 정치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또는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알지만 답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 다 차치하고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형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회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게다가 도전적인 신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회사가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그곳에 계셔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리거나 막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은 그냥 계속해서 도전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설프게 스탠스를 바꾸면 이후의 커리어가 굉장히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는 게 좋겠죠. 네, 오늘도 우리 형팬분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도전적인 프로젝트나 우리 부서에 계속 누군가가 퇴사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커리어에 있어서 고민되는 사항들은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팀이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